보시죠. 오늘도 좀 힘내봐, 여러분들. 오늘만 이제 하면은, 우리 이제 부가가 진짜 실기하니까. 알죠? 이론하고 실기하고. 아우, 나 불쌍하다. 맞지, 맞지. 자, 엄마가 이제 밥 줄 테니까 제발 좀 울면 안 돼. 울지 않으면 안 될까? 또 그렇잖아. 자, 보시죠. 자, 일단 평균법이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평균법.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그 평균법,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원가 계산한다라고 했죠. 공정별 원가 계산. 거기에서 이 공짜가 제공품의 공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이 50%다라는 건 미완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제공품에 대한 거예요, 제공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T계정 그리세요.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T계정 따위는 안 그려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맨날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거 안 그리고도 딱 보여두네. 그죠? 자,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기초 제공품이 여러분들 여기 왼쪽이죠, 왼쪽? 맞죠? 기초 제공품 왼쪽인데 여기에서 XXX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에요, 수량. 왜냐면 시험에서는 기초 제공품 수량이 몇 개다라는 거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XX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량 넣으시는 거예요. 단순 수량이에요, 단순 수량. 넣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어저께 외웠던 제공품 계정 왼쪽은 뭐가 있었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였죠. 맞죠?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의 뜻이 뭐였냐면 단기 중에 투입된 제조원가의 총액이었죠. 그건 금액이고요. 수량으로 따지면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단기 투입 수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가 기말 제공품 수량 되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공품은 완성되면 미완성되기 감소하잖아요. 맞죠? 그게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는데 이게 수량으로 돌리면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 단기 중에 완성된 거. 그래서 이게 단기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수량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일단 먼저 그리시고 이제 평균법의 논리를 들어갈게요. 자, 여기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가정이 들어갑니다. 가정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알죠?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평균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초 제공품. 우리 아까로 따지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죠. 전기를 어저께라고 할게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있어요. 근데 그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요, 여기요. 단기에 막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가정을 해버려요. 이해상이 아닙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걸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말문제요.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분명히 만들다 말았으니까 기존의 완성도가 있을 거거든요. 있는데 얘를 아예 쌩 까버려요. 완전 무시. 요거 일단 대비하시고 나머지 말문제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평균법의 논리는 뭐냐면 분명히 단기 투입분이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이잖아요. 그리고 기초 제공품은 어저께 만들다 만 빵이에요. 근데 이거 말이에요. 뭐냐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든 오늘 새로 만들기 시작한 빵이든 이 두 개를요. 이렇게 이거예요. 뭐냐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기초 제공품 얘랑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오늘 완성을 시키고 기말에 남겨놓는다라는 게 평균법의 논리예요. 왜? 이 기초 제공품을 아까 여기 가정하면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이니까 우리가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분에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량을.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XXX는 기초 제공품 수량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기초 제공품 수량이고요.
요 XXX는 단기 투입 수량입니다. 단기 투입 수량과 어저께 만들다만 걸 평균적으로 혼합해서 완성을 시키고 기말 제공품을 남겨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균법의 논리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일단 평균법 말 문제. 자, 그럼 우리가 그 평균법은요,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이거죠. 전년도에 만들다만 자동차랑 올해 만들기 시작한 자동차를 우리가 같이 평균적으로 완성을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이런 미친놈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맞죠? 공장에서 당연히 전년도에 만들다 만 것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 물량 흐름에 반한다라고 합니다. 말 문제요. 평균법. 대신에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방법이죠. 간단. 맞죠? 선입선출법보다는 훨씬 간편합니다. 간단. 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228페이지 예제 17번. 가지고요. 228페이지 예제 17번. 자, 얘 가지고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계 1급까지는 이 종합원가 계산이 2단계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주로 출제하거든요.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뭔지 모르겠지만 5단계까지 출제합니다. 5단계까지. 좀 단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17번 가지고 평균법, 선의선출법을 뭔지 모르겠지만 5단계 다 풀어볼게요. 자, 일단 나머지 무시하고요. 첫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단 여기서부터입니다. 밑줄. 228페이지 17번이에요. 228페이지 17번. 자, 첫 번째 줄 끝에 밑줄입니다. 자,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한 방에 다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투입하며 계속 밑줄.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네, 가공비는 얄짤 없어요. 무조건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 알죠? 자, 이제 가로 1번 기초 제공품 볼게요. 이게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죠? 그죠? 자, 보니까 어제 만들다만 빵이 1000개가 있대요. 뭐 파리바게뜨는 가능하겠지 뭐. 그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1000개가 있고요. 맞죠? 30%만큼 만들고 집에 갔답니다. 응?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30%만큼 만들고 집에 갔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요 빵에 밀가루가 어저께 22만원 투입됐고요. 맞죠? 직접 재료비.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회계 1급하고 차이 회계 1급 이런 거 없거든. 회계 1급은 기초 제공품의 원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있어요. 맞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2만 원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이 8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가공비. 8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2번 단기총 제조 비용 있죠? 이게 뭐냐면 단기총 제조 원가예요. 우리 단기총 제조 원가를 고치면 수량으로 고치면 단기 투입 수량이잖아요. 단기에 착수한 수량.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가로 2번은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이 몇 개인지는 안 준 거예요. 안 줘도 구할 수 있어. T 계정은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중에 내가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밀가루는 오늘 새로 100만 원씩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가 82만 원만큼 우리가 오늘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가로 3번. 자, 단기말 제공품 수량이 오늘 남아있는 빵이죠. 오늘 남아있는 빵. 오늘 남아있는 빵이 10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50%만큼 만들고 집에 갔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완성된 빵이 8000개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걸 티계적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수량 파악할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제공품 할 때, 어저께 제공품 했었지만, 지금 제공품이 기초가 1000개죠? 맞죠? 그리고 지금 단기 투입 수량 안 줬잖아요. 단기 투입 안 줬어, 지금. 안 줬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 1000개 줬습니다. 그리고 단기 완성품 수량 줬어요. 단기 완성. 그죠, 이렇게. 맞죠? 그럼 질문. 단기 투입 수량 구할 수 있어요? 있죠? 왜? 오른쪽이 9000개잖아요. 그럼 당연히 왼쪽도 9000개 돼야지, 9000개. 9000개니까 단기 투입 수량 8000개인 거예요. 8000개. 그래야 9000개, 9000개가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하나씩 빠져요. 그래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9000개, 9000개 맞으니까. 그래서 단기 투입 수량이 8000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좀 외워주실 게 기초 제공품은 완성도가 30%,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50%이 정도 외우실 수 있죠, 여러분들? 물론 제가 적기도 할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이렇게 한 걸 방금 했던 거. 이렇게. 그래서 단기 투입 수량이 8000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막빵을 8000개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9000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방금 완성도가 30%였죠? 자, 30%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재료비와 우리가 봤지만 재료비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밀가루는 처음 작업할 때 다 쏟아붓고 맞죠?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1000개죠. 얘가 완성도는 30%잖아요.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안에 밀가루는 몇 프로 투입됐어요? 100%요. 왜냐하면 초기에 다 집어넣잖아요. 다 집어넣으니까 어저께 딱 1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미 밀가루 다 쏟아 부었겠죠. 그리고 30%만큼 갔어도 밀가루는 30% 있는 거예요. 100%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별도의 언급 없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띄우는 게 재료비 완성도예요. 빨간색으로 띄우는 게 가공비 완성도고요. 제가 띄우는 거. 실제로는 빨간색, 파란색 펜 구분하신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안에는 밀가루가 100%다 투입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가공비 완성도, 즉 사람과 기계가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몇 프로 작업을 했냐라는 걸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도가 30%다라는 건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처음에 시작했죠. 시작해서 꾸준하게 30%만큼 작업을 꾸준하게 했으니까 빵이 어저께 30%만큼 1000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안에는 사람과 기계가 몇 퍼센트 작업한 거예요? 30%. 그래서 아까 완성도 이꼬르 가공비의 완성도 던져준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0%. 되셨죠? 일단.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평균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법은 분명히 이렇게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봤어요? 생각하고 그냥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평균법이 나오면 완성도는 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했냐? 선입선출법 대비요. 미리 하려고. 선입선출법 대비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평균법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 기초 제공품 1000개 있죠? 얘를 단기 투입분 8000개 안에 더 하시면 돼요. 둘은 똑같은 거예요. 평균법 논리로 따지면. 여기 지울게요. 1000개가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와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를 평균적으로 단기에 8000개를 완성시키고 오늘 1000개를 30%, 50%였나? 50%만큼 남겼다라는 거 기말 제공품으로 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평균법 하에서의 단기 완성품 8,000개 있죠? 오늘 완성된 빵 8,000개 있잖아요. 그럼 오늘 완성된 빵 8,000개는 전부 다 단기 오늘 만들기 시작한 9,000개에서 8,000개가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고민할 게 아니에요. 왜? 평균법은 단기 투입분 9,000개에서 단기에 완성된 거거든요. 우리 아까 그 외워달라고 했죠? 아까 건물하고 차 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오늘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되면 무조건 완성도가 몇 프로라고요? 오늘? 100%예요.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냈으면 오늘 다 한 거예요. 모든 재료도 오늘 다 넣고 사람 가게도 오늘 다 작업한 거고. 맞죠?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평균법에서의 단기 완성분은 전부 다 단기 착수분의 단기 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평균법에서의 단기 완성분 8,000개는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는 100% 1이에요. 100%로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칸이 모자라. 그래서 1이라고 한 거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완성된 빵 8,000개에는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고 오늘 시작한 거에서 오늘 완성된 걸 보는 거니까 오늘 밀가루 다 투입했고 사람과 기계도 시작 단기에 9,000개를 만들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100%만큼 작업을 다 했으니까 단기에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논리적으로 오세요. 논리적. 여기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숫자 때문에 더 헷갈려요. 숫자가 아른아른 거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기말 제공비죠.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에 재료비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재료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사람과 기계가 몇 프로 작업을 했는지 구해볼게요. 자, 요 기말 제공품이 뭐였었냐면 완성도가 50%였어. 아까요. 정리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법 하에서의 기말 제공품 남아있는 빵 1000개는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9,000개에서 1,00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늘 만들기 시작 9,000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 부었죠. 이미 처음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가 50%만큼 완성됐잖아요. 그럼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가요. 밀가루는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에 50% 아닙니다. 이미 9,000개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 부었어요. 그렇죠? 부었으니까 50%만큼 빵이 1,000개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밀가루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죠. 원래는 기계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얘가 100%에 100%, 50% 아닙니다. 재료비 완성도 50% 아니에요. 100%입니다. 전량 투입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의 사람과 기계가 몇 프로 작업했는지 구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해서 9,000개를 만들기 시작해서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다 했으니까 8,000개는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가공비 완성도 100%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남아있는 빵은 50% 남아있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50%만큼 작업을 하다 말았으니까 50%만 완성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프로 작업한 거예요? 50%, 50%. 50% 오케이? 아, 그렇죠, 그렇죠. 퍼센트 일단. 맞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조심하실 게 여기에 있는 단기 완성품 8,000개하고요. 기말 제공품 1,000개는 단순 수량이에요. 단순 수량이야. 우리 아까 그랬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단순 수량으로 하면 원가가 왜곡이 된다면서요. 응? 단순 수량이지 완성품 환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완성품 환산량은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논리적으로 아까 맞죠? 근데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단순 수량 곱하기 완성도. 그래서 이거 외워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단계가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고요.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재료비, 가공비로 나누셔야 되지만 같다면 그냥 제조원가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오늘 완성된 빵 8,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곱셈 때리면 돼요. 자, 보시면. 오늘 완성된 빵이 단순수량 8,000개죠. 맞죠? 8,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맞죠? 여기 밀가루 다 투입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8,000개예요, 8,000개. 요 색깔 구분했어요. 요 파란색 1입니다, 파란색 1. 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8,000개에다가 재료비의 완성도 파란색 100% 1 곱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단기 완성품 8,000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요거 이해사항 안 됩니다. 큰일 나. 이해하려고 하신 순간 망이에요. 숫자가 막 여러분들 뭐 헷갈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신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다 강조한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무조건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정말 계속 그냥. 그리고 계속 푸는 거야. 풀면 내 것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예요. 단기에 오늘 완성된 빵 8,000개의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100%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 완성된 빵 수량 8,000개, 단순 수량 8,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100% 1을 곱하면 이 8,000개 곱하기 빨간색 1이 의미하는 게 단기에 완성된 빵 8,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려고 하는 순간 마탱이 갈걸요. 진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요. 아래쪽 해보면 오늘 남아있는 빵이 1,000개잖아요. 이 1,000개 안에 밀가루는 100%다 들어가 있었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말 제공품 1,000개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도 100% 1을 곱하면 요 1,000개 곱하기 1이 의미하는 건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냥 곱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단순 수량의 완성도 곱하면 된다고.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곱하기. 그 다음에요. 자,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 있죠?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 빵 단순하게 1,000개 남았죠? 1,000개 남았는데 사람과 기계는 50%까지밖에 작업 안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50% 하면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에 사람과 기계가 50%까지만 했으니까 50% 해서 500개가 되겠죠. 여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전 이해합니다. 그럼 여보세요? 우리가 지금 재료비에 여기 단기에 완성된 빵 8,000개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8,000개. 그 다음에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000개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빵 전체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9,000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라도 좀 대비해 주세요.
알죠? 여기까지가 회계 1급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해 안 되시면 버리세요, 그냥. 저 웬만하면 버리라고 안 하는데, 항상 3단계부터 할 때 표정이 진짜 어두워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안 따라오시거든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가지고. 예, 이해를 왜 못하냐면 숫자 때문에 숫자랑 같이 겹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계속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공비요. 가공비의 전체 완성도 하사냐? 자, 우리가 단기에 완성된 빵 8,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 그 다음에 오늘 남아있는 빵 1,000개,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이게 8,500개. 일단 요걸 제일 잘 물어봐요. 됐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보거든요. 금액. 요것만 놓고 보면 수량이잖아요. 수량. 제가 아까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수량에다가 뭐를 곱해야 금액이 나와요? 단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5단계가 금액 구하는 거예요. 완성품 금액, 기말 제공품 금액을 구해요. 그럼 당연히 단가도 구해야 되는 거. 그래야 금액이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자,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뭐냐면 3단계가 원가를 요약한다라고 해요. 원가 요약. 여기 여러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거 있었죠. 요거. 여기 직접 재료, 기초 제공품의 직접 재료 22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가 8만 원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된 수량의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 가공비가 82만 원 줬잖아요. 맞죠?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원가 요약 그냥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방금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어디 갔어? 여기 미안해요. 여기부터 미안해. 재료비 이거 쓰는 22만 원, 가공비 8만 원. 그다음에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100만 원, 가공 80만 원. 이거 하는 거 이건 6살짜리도 해요. 6살짜리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쉽잖아 이건. 원가 요약 그냥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가공비,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가공 줘요 문제에서. 이게 원가 요약이라 하는 거 그냥.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어렵지 않지 3단계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맞죠? 그럼 이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까지의 작업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단기 투입분 9,000개의 기초 제공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개가 여기 녹아져 있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이걸 단기 착수분을 나누면 얘를 나누면 기초 제공품 1,000개 있었잖아. 아까 1,000개랑 리얼 단기 투입분 8,000개 있죠. 얘를 평균적으로 오늘 완성시키고 기말 제공품 남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분명히 기초 제공품이 녹아져 있단 말이야. 1,000개가. 녹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분명히 전년도에 작업하다 만 거잖아요. 이걸 가정을 단기에 막 시작한 것처럼 가정만 했지. 평균법 가정.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년도에 작업한 기초 제공품과 당년도에 작업한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이에요. 요게 대타 중요합니다. 요게요. 시험에 말문제를 내요. 좀 이따 풀어볼 건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시험에 이렇게 장난쳐요.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 그럼 틀립니다.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가 아니에요. 전기 작업량 기초 제공도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그렇죠? 이게 많이 중요해요. 많이. 자, 이건 안 할게. 아까 했으니까. 원가 요약은 이거 그냥 쓰는 거야. 자, 이제. 아까 했죠. 금액을 구하기 위해선 2단계는 수량이잖아요. 그럼 단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논리적, 여기 논리적.
자, 그럼 수량이 그냥 수량 안 쓰고 완성품 환산량 수량 썼죠? 그럼 당연히 단가도, 대응되는 단가도 그냥 단가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오라는 얘기, 여기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나.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렁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오세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그냥 단가 구하는 건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거죠.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기 그냥 단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그냥 수량이 아니라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나눠야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요거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여기. 그러면 우리 계속 원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분자하고 분모는 대응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전기에 작업한 기초제공품과 단기에 작업한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니까 이해해요. 승질난다 하시거든. 그냥 따라와. 근데 그러면 관련된 원가도 전기에 작업한 전기 원가와 단기에 작업한 단기 투입 원가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균법 하에서의 원가는 기초 제공품, 이게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게 전기 작업량, 그 다음에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게 단기 투입 원가다라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게 원가가 기초 제공품 원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게 단기 투입 원가예요. 요렇게 논리에 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계속 그냥 논리라고 하는 건 이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때문에 혼동돼요, 이거 진짜로.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랑 가공비로 별도로 구한 이유가 투입 시점이 달라서 별도로 구했죠. 그럼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도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로 구해야지. 투입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2단계까지는 하시고요. 혹시라도 3단계부터 힘드시면 포기하세요라고 했던 이유예요. 왜냐면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이 좀 보여요, 눈에. 그렇죠? 여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잘 맞아보자. 진짜로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몇몇 분들의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 여기 있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총 9,000개잖아요. 9,000개?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재료비만 와야 돼. 재료비. 여기 재료비 이 두 개만 일단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이니까 당연히 분자가 재료비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재료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와 단기 투입 재료비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22만 원이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요 100만 원이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오셔야 돼. 무조건. 지금은 평균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저자분이 만드신 건 선입선출법에서 안 떨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게 줄 거예요. 떨어지게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대략 135원 나와요. 135원.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또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한 가지 예제 가지고 평균법, 선입선출법 다 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하기 싫어, 솔직히.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내요, 실제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최근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이렇게 물어봐요. 맞죠? 그걸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자,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그러면 가공비가 분모가 8,500개죠? 완성품 환산량. 그럼 분자도 당연히 가공비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원가 자체가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니까 기초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더하기 단기 투입분의 가공비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8만 원이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 요 82만 원이 단기 투입분의 가공비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6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4단계. 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 5단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 2단계까지 해주세요. 좀 힘드시면. 자, 이제 완성품 원가와 기말지원 원가. 어떻게 하면 돼요? 2단계 곱하기 4단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4단계, 여기 4단계. 2단계가 얘가 수량이고, 뭐야, 왜 갑자기 또. 얘가 수량이고, 얘가 4단계 단가예요. 그럼 2단계, 수량에다가 4단계 단가 곱하면 그게 나오겠지 뭐. 맞죠? 그런데 그냥 수량 쭉 보는 게 아니라 완성품 환산 수량, 완성품 환산 단가 곱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완성품 원가 해보면 우리가 재료비의 단기 완성 원가 이쪽 봐야 되는 거 위쪽. 그러면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8,000개죠. 요거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8,000개잖아요. 요거 보셔야지, 요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수량이라니까요. 여기가 완성품 환산 수량이고. 그러면 단기 완성품 8,000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 8,000개,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135원. 그렇죠? 요걸 곱하면 요거예요. 요 8,000개에다가 135원. 얘를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 금액이라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재료비 금액이라 하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 8,000개. 요 8,000개가 뭐냐면 단기 완성된 8,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 수량 했죠? 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6원. 이걸 곱하면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원가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성품 원가는 완성품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8,000개 곱하기 106원이 의미하는 게 단기 완성품의 괜찮아. 몇 번 풀면 돼. 진짜. 처음에는 원래 그런 거 알아요. 한 5, 6번 풀어야 돼. 그러면 머리가 알아서 한다? 정말 거짓말 같죠? 원가 회계 매력은 아니지만 원가에 그렇게 돼. 알죠? 비웃으시면 진짜야.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재경관리사 하면 이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재경관리사 하면 실제로 원가 회계가 배점이 더 높아요. 제일 평균이 높아요. 거짓말 같죠? 우리 원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세무이급 합격하셔가지고 재경관리사를 하시면 세법, 재무회계, 원가회계 따로 봐요. 맞죠? 그럼 실제로 원가회계가 배점이 평균 제일 높아요. 그럼 거짓말. 아니에요. 왜? 거기는 원서업 사는데 7만 5천 원이거든. 돈 아까워서 해요. 맞죠? 돈 아까워서 해. 맞죠? 한 10번 탈락해봐. 그럼 거의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돈 뿌려주는 거야. 열심히 해.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1단계를 물어보냐, 2단계를 물어보냐, 3단계 물어보냐 다른 거예요. 아까 개별 원가 계산 따지면. 진짜. 논리적으로 계속 푸지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 더하기,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 더하면 단기 완성품의 초원가가 나오겠죠.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제조원가니까.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이 생각 드세요. 여기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들구나.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와야지 이 생각 일단 드셔야 돼, 무조건. 진짜. 자,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니까 이쪽 가야 돼. 이쪽, 여기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 수량이잖아요.
여기. 기말지용품 원가 구하는 거니까.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000개 곱하기 1한 게 뭐냐면, 기말제공품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135원을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되겠죠. 원가.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금액이 돼요. 재료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1000개 곱하기 0.5, 500개가 의미하는 건 기말 제공품 1000개, 단순 수량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 수량 500개. 여기에다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1개당 106원 곱하면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0개 가공비의 금액이 됩니다. 이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됐죠,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이 더 어려운데 선입선출 논리적으로 이렇게 외워요. 완성품 환산량은 항상 여기 문제에서 대입했을 때 재료비랑 가공비가 둘다 100%예요. 어떤 거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예, 어떤 문제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지금 봤는데